안녕하십니까.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삼촌의 이름은 입니다. 우리 삼촌은 올해 31살이어요. 그리고 이름은 이광복이랍니다. 내가 왜 우리 삼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나 정말? 어쩜?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고개를 까딱까딱 할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삼촌 이름을 아는 내 동무들은 우리 삼촌 이광복을 광복절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우리 삼촌을 해방동이라고 부르고요. 이광복, 광복절, 해방동이 이게 모두 우리 삼촌의 이름이어요. 우리 삼촌 이름 속에 뭔가 숨어 있는 것이 꼭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한 것은 우리 삼촌 생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광복절과 우리 삼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할아버지께 여쭤봐야지. 그리고 광복절 얘기도 듣고. 나는 사랑방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이름 이야기랑 광복절 얘기랑 해주세요. 오냐 오냐, 그래라 그래. 그런 걸 부르려 오는 걸 보니 우리 태희도 이제 많이 컸구나. 에헴.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슬슬 꾀었단다. 마침내 일본 사람들은 총칼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말과 글까지도 빼앗아갔단다.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동포들은 일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36년이란 긴 세월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단다. 욕심 많은 일본 사람들은 세계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켜놓고는 죄 없는 우리 동포들을 붙잡아다가 전쟁터로 내몰았단다. 나도 그때 일본으로 만주로 끌려다니다가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단다. 태희의 삼촌은 31년 전 해방이 되던 해 8월 15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삼촌의 이름을 이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해방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우리 삼촌 생일날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내년 광복절날엔 굶주리고 노예 노릇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광복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 나는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북한 땅에도 자유가 오고 오늘처럼 우리 태극기가 휘날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화 삼촌의 이름은 잘 들으셨어요? 굉장히 묵직한 할 얘기가 많은 동화입니다. 이 짧은 분량 안에 광복절이라는 건 무엇이며 일제치하가 어떤 시절이었는가,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오늘을 살고 있는 할아버지의 어떤 마음, 그리고 심리적인 염원, 이런 것들을 담아낸 진지한 동화인데요. 그 이야기를 다 풀어내기 어려운 점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 작가는 장치를 잘했습니다. 일단은 주인공은 삼촌이에요. 삼촌의 이름을 가지고 일제치하 시대 때 36년이란 긴 세월을 힘들게 살아냈고 비로소 광복이 된 날 8월 15일 태어난 그 삼촌을 본 할아버지의 기쁨, 이 기쁨과 의미가 광복, 그리고 해방동이,
그리고 광복절이라는 별칭, 별명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삼촌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명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하는 방법. 어렵고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가볍고 간단하고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또 이제 좋은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야기를 전하는 건 손녀 태희입니다. 태희가 할아버지한테 삼촌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화의 진행을 얘기합니다. 말하는 자가 화자이죠. 주인공은 삼촌이에요. 삼촌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삼촌이 태어난 배경과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진행하는 말하는 자가 바로 태희이고 이건 바로 화자이고요.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것들을 산 증인인 또 할아버지, 삼촌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들려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태희하고 할아버지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자인 태희가 화자이면서 동시에 할아버지를 이야기를 듣는 선택적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물의 역할을 두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라고 하는 역할, 선택적 청자가 되는 역할. 그리고 할아버지는 선택적 화자가 되는 것이죠. 주인공을 그러니까 작가가 할아버지를 콕 찍어서 당신이 겪었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정말 절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그 할아버지를 탁 꼭 집어서 얘기하게 만들고 손녀가 콕 집어서 선택적 청자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 이야기 텍스트 안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선택하면 좋은 게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작가가 선택적 화자의 할아버지 역할에 쏙 들어갈 수 있고 독자가 이야기를 듣는 손녀 태희라고 하는 선택적 청자에 쏙 들어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다 놓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뭐 액자식 구성이야 또는 뭐 어떤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렵고 길고 무겁고 충분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것들을 빨리 이야기에 몰입해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설정해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위한 설정이다라는 거 이 작품 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삼촌의 이름. 삼촌은 등장하지 않고 삼촌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할아버지가 겪어온 삶과 시대적인 배경이 삼촌의 이름으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그런 시절을 겪어서 태희 너까지 태어났고 우리는 그때의 어떤 고통과 희생과 어떤 무참한 아픔을 다시는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현재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북한 동포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그날이 오기를 또 간절히 염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 정신과 아픔과 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